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교육. 청년들은 이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온몸을 내던져 교육 실천을 개시했다. 자신이 직접 태양이 되어 학교와 지역에 희망의 빛을 보냈다. 1975년 8월, 신이치는 각부의 학예 강습회 등에 연일 참석하여 생명을 쥐어짜는 듯한 심정으로 지도를 거듭했다. 12일에는 교육부 멤버가 참가하는 가운데 소카 대학교에서 학예 강습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교육 가정의 해인 올해는 교육부 학예 강습회에 반드시 참석하자고 마음먹었다. 전날 11일, 신이치는 시즈오카를 출발해 소카 대학교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이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부인부 학예 강습회 전체 회합에 참석해 참석자를 지도했다. 소카 대학교에는 이튿날 열릴 교육부 학예 강습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 관계자들도 와 있었다. 신이치는 교육부 서기장 기토 마사루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소카대학교 구내에 있는 만여배의 집으로 초대했다. 교육부 대표를 격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자 신이치는 누운 채로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올려놓고 소카대학교 이사장에게서 보고를 듣고 있었다. 기토가 직접 신이치를 만나기에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신이치가 말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 미안하군요. 테이블에는 중화요리가 놓여 있었다. 기토 일행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었다. 사양하지 말고 드십시오. 자, 어서 드세요. 신이치는 소카대학교 이사장과 협의를 계속 진행했다. 그리고 대화가 일단락되자 그럼 나도 먹어볼까? 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식욕이 없어 음식을 아주 조금 입에 댔을 뿐 곧바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토에게 물어보았다. 기토 씨는 분명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지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나에 대해 알고 계신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 잘 아는 일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교육의 기본이기도 하다. 사람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를 잘 알아준다, 관심을 가져준다고 느낌으로써 마음을 여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뢰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 된다. 기토 마사루는 입회 10년을 맞이하는 38살의 교사였다. 1937년에 도쿄 마고메에서 태어난 기토는 유소년기에 공습의 공포를 맛보고 8살에 종전을 맞았다. 이듬해 식량 사정이 열악한 가운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기토는 그런 시대를 만든 전쟁을 증오했다. 높은 진학률로 유명한 도쿄 도립 히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토는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교육학부에 들어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밤에는 초등학교 경비원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에 힘썼다. 1960년 안보투쟁의 시대였다. 기토는 안보 반대를 외치며 대모대 선두에 서서 국회를 포위했다. 그러나 신안보 조약은 자동 승인되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데모하거나 휴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에 대한 무지와 무기력, 무관심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대화를 거듭하는 일이 평화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기토는 NHK가 주최한 청년의 주장에 나가 자신의 의견을 호소했다. 그 무렵 대학 친구에게서 학회 이야기를 들었다. 그 친구는 인간혁명을 해야 비로소 평화도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네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네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날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기토에게 던졌다. 대답이 궁했다. 학회 출판물을 빌려 읽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입회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종교 등에 의지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기토는 대학을 졸업한 뒤 가와사키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학교가 공장지대 모퉁이에 있어 매연이 자욱하고 분진이 많이 내려앉기도 했다. 빈곤과 맞서 힘겹게 사는 가정도 적지 않았지만 인정미가 넘치는 지역이었다. 가토는 가장 힘든 곳으로 부임하고 싶다고 희망해서 이 학교로 배치되었다.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바치는 교사이고 싶다. 일본의 페스탈로치가 되자. 기토는 불탔다. 오로지 불타올랐다. 기토는 이윽고 벽에 부딪혔다.
담임을 맡은 5학년 반에서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는 학생이 끊이지 않았다. 남학생 25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사라질 때도 있었다. 학생들을 찾으러 나가면 가까운 강가의 자갈밭에 모여 있었다. 심지어 신호를 흡입하는 학생도 있었다. 기토는 나는 심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래서 더욱 일에 정열을 쏟았다. 가와사키시 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서 교육 상담이나 심리요법 연구에도 참여했다. 다른 교사의 숙직도 자진해서 교대하고 숙제실에서 묵으며 일하는 날이 이어졌다. 어느 날 밤에 쨍그랑쨍그랑 하고 큰 소리가 났다. 가서 보니 창틀이 부서지고 유리가 깨져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콘크리트 덩어리와 돌멩이를 학교 안으로 던진 것이었다. 고약하게 그지없는 장난이었다. 가난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물건을 훔치는 남학생도 있었다. 경찰서에서 데리고 와서 얼마 동안 기토의 방에서 함께 생활한 적도 있었다. 악전고투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기토는 피로가 극에 달해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여자아이가 기토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뭐든 상의해주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지만 모두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선생님 눈이 마치 바쁘다 바빠 가까이 오지 마 하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예전에 학회원인 친구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자신의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법이고 자기가 인간혁명 해야만 주위 사람도 바꿀 수 있다. 마침 그때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기토는 친구를 만나 입회를 자청했다. 친구와 나눈 불법 대화가 5년 만에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하종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설령 그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불법을 말해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묘락대사가 이렇게 말했다. 문법을 씨앗으로 하고 발심을 싹으로 한다. 입회한 기토 마사루를 돌봐준 사람은 학회와 불법에 대해 알려준 친구의 어머니 이내였다. 이내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몇 차례 병을 이겨낸 체험이 있었다. 한없이 밝고 명랑했으며 불법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이내가 기토에게 신심을 기본부터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다. 기토가 일 때문에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문에 격려의 메모 쪽지가 꽂혀 있었다. 걱정하고 있단다. 기토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힘내거라. 이내는 기토를 만날 때마다 차분히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기토가 아이들과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일 등을 이야기하면 어머, 정말 잘 됐네. 애썼구나. 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또 기토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하고 말을 건넸다. 기토는 이내를 만날 때면 진심으로 안도할 수 있었다. 또 자연스레 기운이 났다.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고 온 생명을 기울여 격려해 주신다.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찡할 정도로 강하게 전해진다. 그렇게 얼굴을 보면 안도하게 되고 기운도 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토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교사로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들 모두 존귀한 사명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이 있었던가? 아이들의 마음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유능한 교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내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았던가? 이내에게서 교육의 마음을 배운 기토는 하루하루 반 학생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창제에 힘썼다. 그리고 차츰 아이들과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는 학생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소카대학교의 마녀배 집에서 기토에게 말했다. 교육부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멤버가 성장하고 있군요. 올해 교육부는 열심히 분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8월 말씀에 교육부 대표가 소련 문교부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합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활짝 열어주신 교육 교류의 길을 더욱 견고히 만들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 세계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전 세계의 교육 교류의 길을 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세계는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 여러분은 내가 연기를 세계 평화의 대동맥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모처럼 온 힘을 다해 길을 활짝 열어도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면 잡초나 흙으로 뒤덮이고 맙니다. 모든 일을 하나하나 미래로 이어가며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련을 방문하는 멤버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의의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제목을 계속 보내겠습니다. 신이치 자신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소련 방문단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말에 기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진심은 염려하는 말에 나타나는 법이다. 이윽고 간담이 모두 끝났다. 기토는 이날 신이치를 만나면 이튿날 12일에 열리는 교육부 학예 강습회에 어떻게 해서든 참석을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로가 극에 달한 신이치의 모습을 보자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8월 12일 소카대학교 중앙체육관 단상에 야마모토 신이치의 모습이 보였다. 교육부 학예 강습회의 전체 지도회에 참석한 것이다. 다키가와 야스오 문화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신이치가 등단했다. 강습회에는 홋카이도를 비롯해 동일본의 교육부 대표 약 2천 명이 모였다. 교육부의 선생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신이치는 먼저 참석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강한 구도심을 칭찬했다. 단상에 있던 기토는 신이치의 뒷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다. 오늘의 강습회 참석을 부탁드리기가 망설여졌을 만큼 선생님은 피로해 보이셨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을 헤아려 이렇게 참석해 주시다니. 신이치는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힘주어 말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8월 12일을 교육혁명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의미를 새기는 날로 하자고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치가 말하는 교육혁명이란 어린이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철저히 생명 존엄을 지키는 인간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 혁명은 교사 자신의 정신 심화, 인격 영마라는 인간혁명에서 시작된다. 교육 현상을 우려하며 인간교육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결의에 불타는 참석자 전원은 신이치의 제안에 큰 박수로 찬동의 뜻을 표했다. 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신이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전쟁 뒤 30년간을 되돌아보면 종전 직후의 일본에는 황폐함과 물자 부족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정신이 약동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부흥이 진행되고 더욱이 물질적 풍요로움에 익숙해진 오늘날에는 그 정신도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그런 풍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이치는 본디 인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과 전쟁 중에는 군사를, 전쟁 뒤에는 경제를 가장 우선시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순위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인간을 육성하는 작업에서 돌파구를 여는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 교육에는 미래를 위한 대응이며 신이치 자신도 교육을 인생의 최종 사업으로 정하고 전 세계의 각 대학을 방문해 대화를 거듭하며 교육의 올바른 모습을 탐구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파리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알퐁스 디프롱 총장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잘 듣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일을 소개했다. 파리대학교는 드골 정권을 뒤흔든 계기가 된 1968년에 일어난 5월 혁명의 발화점이 된 대학이다. 그런 만큼 총장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신이치는 강연을 이어갔다. 앞에서 말한 잘 듣는 것은 학생들의 내면에 있는 것을 이끌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말로 표현한 것을 듣고 말 속에 담긴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만큼 교육계에 그 일이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혀는 하나이지만 귀는 두 개를 받았다. 말하는 것의 두 배를 듣기 위해서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스토아 학파, 철학의 시조인 제논의 잠언이다. 잘 듣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쪽이 그만큼 용량이 커야 합니다. 그것은 대해와 같은 깊은 자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처럼 마음의 깊이가 있고 게다가 무언중의 흡수력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빛나는 인격과 역량을 갖춘 교사의 모습을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대방의 요망에 잘 대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언제나 아동,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시니치는 스위스의 대교육자 페스탈로치가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힘쓰던 때를 기록한 편지를 소개했다. 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울고 어린이들과 함께 웃었다. 페스탈로치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들과 언제나 함께하며 같은 음식을 먹고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면 간병을 했다. 그리고 항상 어린이들 한가운데서 함께 잠들었다. 시니치가 이렇게 호소했다. 페스탈로치의 자세에 교육의 기본적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교육의 장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기거할 수는 없지만 교육에 거는 그 정열만큼은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나 사회 변동에 따라 교육 방법도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와 함께 있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단연코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데에 인간교육의 원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시니치는 목표로 해야 할 인간교육은 무엇인지를 논했다. 이상적인 인간교육은 지, 정, 의를 골고루 갖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라는 세 가지 정신작용을 한 사람의 내면에 어떻게 꽃피우게 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지는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 전반을 의미하며 이성이나 오성도 그 안에 포함된다. 또한 정보의 홍수라고 일컫는 현대에서 주어진 정보라는 소재를 자기가 생각하고 처리하는 고도의 인식 능력, 다시 말해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은 상쾌함, 불쾌함을 나타내는 기분을 비롯해 정서, 정조, 격정 등인데 말하자면 정신의 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의는 욕망이나 본능이라는 자연적인 요구가 아닌 분명한 의도를 바탕으로 자기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목적을 추구하는 도약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지, 정, 의라는 정신작용을 완전히 꽃피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니치의 이야기는 더욱더 핵심에 육박해 갔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향상, 완성을 추구하는 주체성이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지, 정, 의는 이 두 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눈앞에 있는 인간 생활, 사회 환경을 활짝 열어가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예로부터 자기 완성과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는 불법에서도 이율배반적인 주제라고 생각했다.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면 이기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를 추구하면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의 반복이 여러 종교가 걸어온 발자취였다고도 할 수 있다. 신이치는 소리 높여 이렇게 말했다. 이 자기 완성과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를 하나로 만드는 대도를 활짝 연 것이 법화경 철학이고 뉴질랜드 성인의 불법입니다. 우주 본원의 묘법을 근원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도는 자기 향상과 자기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어이구전에는 기뻐하다라는 말에 관해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희란, 자타, 공이 기뻐하는 것이니라. 자타, 공이 지혜와 자비가 있음을 희라고 한다. 어서 761쪽. 이 자타 일체라는 원리는 어서의 일관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지, 정, 의를 꽃피게 하고 자신의 행복과 사회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인간교육의 기반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묘법의 천리를 수지하고 날마다 실천 행동에 힘쓰는 교육자입니다. 그 사명은 너무나도 큽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축을 확립시키려면 새로운 힘에 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승리의 시대를 여는 젊은 힘을 육성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며 장대를 들고 별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나는 굳이 그 일을 청년 여러분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을 믿는 일은 미래를 믿는 일이다. 청년을 육성하는 일은 미래를 육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일심으로 청년을 믿고 심혈을 기울여 청년을 육성하고자 했다. 신이치는 회합 장소의 청년들에게 시선을 쏟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부디 교육부 여러분의 손으로
교육혁명이라는 커다란 정열의 불꽃을 점화하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인간교육의 풍부한 물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결의와 서원을 담은 대박수가 울려 퍼졌다. 훗날 8월 12일은 교육부의 날이 되고 교육부를 교육본부로 바꾼 2002년에는 교육원점의 날로 정함으로써 창가의 인간교육을 추진하는 교육부 멤버의 서원의 날이 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 학예 강습회에 참석한 청년 교육자들은 신이치가 청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통감했다. 그리고 인간 교육 운동의 선구가 되어 젊은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 1976년 1월 6일에 열린 제10회 교육부 총회에서도 청년 교육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교육부에서는 1975년부터 인구 급증 지역에 사는 아동의 생활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 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조사의 추진력도 청년들이었다. 당시에는 대도시 주변의 왕성한 기세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증가를 초래했다. 그러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 의식을 조사해 교육의 올바른 모습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1975년 5월에 도쿄의 다마 지역과 아이치의 가스가이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로 교육부에서는 중학생의 행동 문제에 관한 의식 조사와 중학교 3학년에게서 보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의식 조사 등도 각지에서 실시했다. 창가교육의 아버지 마케구치 스네 사부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인식 없이 평가하지 마라. 모두 어린이의 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고자 열심히 분투했다. 청년 교육자들은 자신들이 펼치는 인간교육 운동을 알리고자 제10회 교육부 총회에 수많은 교육 관계자를 초대했다. 청년들은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활기차고 눈부시게 성장함을 실감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펼치는 운동에 교육의 미래를 여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강한 확신과 긍지가 있었다. 그런 마음이 교육부 총회에 교육 관계자를 초대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총회를 기념해 청년 교육자의 인간교육 운동 실천 체험 담집 온몸으로 부딪히는 선생님 분투기가 발간되었다.